이번에는 미사일 관련해서 통일외교부 송영석 기자와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군 분석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제 군의 최신 발표 내용을 보면 오전 7시 40분경에 평양 순안 일대 발사 지점도 파악이 됐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난 그 8시 39분경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 이 역시 발사 지점이 파악됐는데요. 네.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3발을 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라든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재원, 어느 정도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추후 발표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사일 한 발 중에 하나가 이제 장거리 이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ICBM 가능성도 열어볼 수 있나요? 그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한 직후에 군 관계자 말이 중장거리 이상으로 추정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추후 발표에서는 그 중에 한 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장거리 탄도미사일인데 단 분리가 이루어져서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됐기 때문에 군은 그 이 미사일 한 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일단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미사일이라고 단정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ICBM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ICBM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럼 오늘은 장거리 혹은 ICBM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노림수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그 동해 서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포사격 하루 종일 쏘지 않았습니까? 네, 20여 차례가 넘었죠. 네, 군 관계자가 북한이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많이 쐈는데 오늘은 그 사거리를 더 늘려서, 물론 정확한 사거리는 우리가 추가 발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그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겨냥한 ICBM일 가능성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일본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그리고 남한을 위협하는 미사일은 어제부터 계속 지금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미를 동시에 그 위협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미를 도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기술적으로 ICBM 발사 같은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핵무기 체계를 우리가 그 핵폭탄과 미사일 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미사일을 쏘는 것은 그 핵탄두를 실을 그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핵무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본인들이 예전에 이제 ICBM을 쐈을 때 본인들이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은 많았지만, 최근 올해 들어서도 ICBM급 미사일을 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고, 또 무기 체계로서 확실하게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술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핵무력 고도화, 핵무력 완성을 위해서 그 ICBM 개발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CBM 시험 발사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우리 군의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더니 오후 1시 반부터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또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추가 도발의 가능성 열어둬야 될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추가 도발을 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군의 그 대응이 아마 있을 것이고, 군사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서서 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추후 군의 발표를 봐야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일본에 대한 도발도 오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대응도 어떻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에 대한 대응. 미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북한이 이렇게 매일 쉴 새 없이 미사일을 쏘고 또 그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바로 그
북한에 있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서 네, 그 네. 한미를 비롯한 그 미국의 그 동맹국들이 지금 확장 억제력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이것을 침략 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좀 위기의식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좀 네. 북한도 좀 그런 이런 상황을 좀 위기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그렇지만 자신들이 핵무력을 갖고 있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강대강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미국이 뭔가 좀 조치를 취하면 뭐 전략 자산을 좀 더 보낸다든지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거기에 맞서서 최근 들어서는 뭐 항공모함이 와도 미사일을 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그 위기 상황이 좀 더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핵실험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본인들의 그 목표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고위력 핵탄두.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든가 뭐 좀 멀리 보낼 수 있는 그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고위력 핵탄두도 우리가 계속 고도화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고, 그리고 남한이라든지 일본을 겨냥한 그 전술핵 무기라고 하죠. 네. 좀 비교적 그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중거리 미사일 같은 작은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탄두 개발도 우리가 확실하게 해서 핵 무력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표를 그 한미일, 특히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서 좀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북한의 이제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그런 일환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북한은 또 거기에 반발해서 계속 굴하지 않고 그걸 또 빌미로 해서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긴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 도발을 통해서 ICBM에 상응하는 그런 도발을 계속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그 최종적인 어떤 그 도발 조치로서 그 핵실험, 7차 핵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핵실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핵실험을 간행하게 되면 그 네.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정보기관이라든가 우리 정보기관에서 그동안 중국의 당 대회 일정 지난달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이후 중간 선거가 11월 8일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군축 협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목표를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전에 좀 하지 않겠느냐.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런 관측이 지금 지배적이었는데, 북한이 지금 단계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군 분석 결과 정리해 주시죠. 군의 최신 발표 내용을 보면은 오전 7시 40분쯤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한 발과 8시 39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역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라든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재원은 추가 분석 결과가 발표돼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상공을 뭐 통과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혼선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본 상공은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 분석 내용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